네, 시장의 중심을 찌를 수 있는 키워드를 통해서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마켓 키워드 김종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키워드는 뭔가요? 오늘의 키워드는 경제전쟁입니다. 내용적으로는 FTA를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율배반적이지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트렌드는 결국 경제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밑바탕에 놓여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FTA가 점점 확대되면서 경제 영토가 넓어지고 경제를 서로 상호 협력하는 게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왜 전쟁이라는 단어가 붙나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 FTA 자체가 향후 무역을 늘리고 서로 이제 무역의 관세 장벽을 낮춤으로써 무언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전체 경제가 다 좋았을 때 하는 얘기고요. 지금처럼 경제 성장이 느릴 때는 자신들의 이익을 하나라도 더 가져오기 위한 일종의 노력이라고 보시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왜 경제전쟁이라는 얘기 속에 FTA가 들어가느냐. 현재 FTA가 추진되고 있는 현황을 보시면요. 경제 블록별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CIS 연합의 FTA, EU는 이미 경제 통합을 이뤘고요. 그다음에 태평양을 중심으로 두고 미국은 현재 TPP를 진행하고 있고 중국은 RCEP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하면서 맞대응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남아메리카 같은 지역도 대서양 연안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들과 태평양 쪽을 바라보고 있는 국가들이 서로 또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메리카 쪽에서는 아르헨티나에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와 EU의 지속적인 갈등 속에서 조지아 갈등이라든지 이번에 나타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갈등 같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 블록 사이사이의 앞으로의 분쟁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관세 장벽이 축소되기 때문에 무역이 늘어난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겠으나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들을 협상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 그리고 자신들이 가장 강점을 가진 사업들을 외부로 넓혀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FTA가 서로 협력을 하기 위한 FTA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좀 더 챙기기 위한 FTA로 번지고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럼 어느 국가가 가장 유리하게 협상을 해나가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가지 기준은 다 넓어진다라는 것인데요. 몇 가지 주요 국가들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지금 미국을 좀 보시겠습니다. 미국은 전체적으로 무역이 중요한 나라가 아니죠. 항상 경상수지 적자를 냈던 나라고요. 자신들의 소비가 더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TPP 협상이 올해 내로 마감되게 되면 미국의 경제 영토 그리고 미국의 경제 중 무역 비중은 꽤 늘어나게 됩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2013년까지 FTA 발표국과 무역 전망이 30%를 조금 넘은 40%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었다가 TPPA 협상이 진행되게 되면 바로 60%대로 뛰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무역을 앞으로 더 많이 하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경제 영토도 넓어지기 마련입니다. 일본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 TPP 안에 들어가는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되면서 미국의 경제 영토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앞으로 무역을 중요시할 것이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 EU나 FTA는 지금 FTA 발표 국가의 무역 전망을 보시면 굉장히 높은데요. 이 EU는 아시다시피 EU는 역내 교역 국가입니다. 해외 쪽으로 많이 수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EU 국가들 사이 내에서 역내 교역이 가장 중요한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이미 FTA 발표국들인 역내 국가들, EU의 역내 국가들과의 무역 전체적인 수치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경제 영토는 굉장히 작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적으로 이들은 역내 교역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미국, 중국 이런 쪽과 FTA를 거의 추진하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넓어진다는 것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서방 국가와의 FTA를 이루지 못하면서 전체적인 전망도 굉장히 낮고요. 그 다음에 경제 형태의 전망도 아직도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RCEP 같은 것들을 체결해 봐야 조금 늘어나는 그런 상태인데요. 중국도 서서히 TPP 쪽으로 기울어지려고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향후 크게 넓어질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TPP 한 방으로 모든 것을 지금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FTA 장벽을 높게 쌓아놓은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TPPA가 만약에 협상이 되게 되면 단숨에
전체적인 무역 비중도 크게 끌어올릴 수 있고요. 경제 영토도 17%에서 81%까지 급속도로 넓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경제 영토라고 하는 것이 내용이 뭐냐면 전 세계 GDP 중에서 역내 교역을 하고 있는 이 교역을 하고 있는 국가들의 GDP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느냐인데 네. TPPA가 체결되게 되면 일본은 무려 81%, 전 세계 GDP의 81%에 해당하는 국가들과 무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선진국들의 전체적인 흐름은 무역을 넓혀갈 것이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동안은 내수가 더 중요했고 자신들끼리 무언가를 만들어 사고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많은 것들을 수입을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점점 줄여나가면서 자신들의 것들을 많이 수출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FTA가 체결되면 한국처럼 수출 지향적인 국가에 좋지 않느냐? 네. 물론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분명히 업종별로 엇갈릴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위험해지는 업종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 선진국들은 아직까지 이머징 국가들 혹은 후진국들이 넘볼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을 빠르게 수출해 나갈 거다. 대표적으로 IT 서비스와 같은 것들을 네. 향후 굉장히 많이 수출해 나갈 거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IT 서비스 쪽으로 아무래도 이익이 좀 쏠릴 것 같다는 말씀 주셨는데 우리도 이런 경제 전쟁에서 이익을 챙겨봐야 될 텐데요. 역시나 자동차, IT 이렇게 일부에만 국한이 될까요? 그렇게 이제 업종으로 국한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업종이 아니라 개별 종목의 경쟁력이 얼마나 되느냐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한국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한국은 지금 올해도 캐나다와 또 FTA를 체결하는 등 FTA가 빠르게 체결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경제 블록상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RCEP, 그다음에 또 TPP 쪽에도 가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약간의 견제구를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미국도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 TPP 안에 한국도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TPP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경우 네. 우리나라를 집중적으로 또 견제할 가능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과의 FTA 협상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다단한 문제에 놓여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한국도 지금 현재 이 FTA 발표국과의 무역 현황을 보시면 한 3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TPPA나 이런 것들이 체결되게 되면 우리나라도 70%까지 많이 넓어지고요. 그 다음에 경제 영토도 이미 우리나라는 굉장히 넓은 상황입니다. 이미 넓은 상황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여러 국가들과의 FTA를 체결하게 되면 네. 관세 장벽이 낮아지면서 경제 영토가 80%까지 굉장히 넓어지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선진국들은 각종 서비스와 농산물과 같이 자신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개방 압력을 점점 더 강하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비스 업종이나 아니면 이런 이 농산물 쪽의 업종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부진해질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종목군들로의 접근이 필요하냐. 네. 결국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관세 장벽 혹은 기술 장벽 이런 거 상관없이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골라봐야 된다는 거죠. 아마 선진국들이 FTA 체결의 기본 조건으로 우리의 조건에 만족하는 제품만 수입한다라는 것을 삽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 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들의 기준을 점점 빠르게 올려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게 제품을 잘못 만들어서 선진국에 수출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자동차인데요. 네. 유럽 쪽으로 이제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이런 자동차들은 아예 수출 자체가 금지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차량 경량화라든지 아니면 전장 부품이라든지 이런 쪽의 기술들이 지금 국제적인 기준까지 올라 있는 종목군들, IT 쪽에서도 IT 서비스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부품 수요나 아니면 하드웨어 수요 자체가 존재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런 기술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종목으로서는 현대EP나 현대모비스, 만도,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종목군들을 저는 꼽고 있고요. IT 서비스 쪽에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해외 수출이 가능한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네. 네이버나 SKCNC, 그리고 삼성전기가 최근에 자동차 전장 부품 쪽에 진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 전쟁이 펼쳐지는 가운데 유리한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요. 역시나 기술 수준이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 전략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켓 키워드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